안녕하십니까, 굿샷 김프로입니다. 자, 이제 추위도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끝물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요. 원래 이맘때쯤 되면은 옛날에 그 군생활 할 때 말이죠, 혹한기 훈련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서민들이 그 겨울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굿샷 골프 아카데미의 그 전기세도 히터를 덜 듣기 때문에 좀 적게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김프로 요거 샀어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액션캠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 나중에 2월 달부터 이제 필드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필드 레슨을 할 때 김프로가 요렇게 하고 다닐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뭐 좀 더 영상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글로 쓰던 시대에서 사진으로 넘어가는 시대, 그리고 영상으로 가는 시대, 김프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레슨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오늘의 레슨은 다른 게 아니고 뭐 항상 얘기하지만 백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이 아니다. 볼을 잘 치기 위해서는 임팩트가 좋아야 되고, 임팩트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이 또 잘 돼야 되고, 다운스윙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백스윙도 잘해야 되고, 백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또 있죠. 어드레스라든가 테이크백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 스윙이기 때문에 이 밑에가 그 튼실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거꾸로 돼버리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지지대가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좀 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죠. 옛날에 좀 다루긴 했었는데 좀 그냥 지나갔던 부분인데 오늘은 테이크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죠. 고고고! 뿅! 자, 지금 보시면은 그 테이크백에 대해서 좀 하기 전에 좀 기본적으로 좀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타겟 라인과 평행하게 이 뒤쪽에다 샤프트를 놨습니다. 이 샤프트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양손이 떨어지는 위치예요. 이걸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가까운 데서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이런 위치입니다. 내 발이 평행. 뭐 사실 얘가 아니라 뒤꿈치지만 일단 11자로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발에서 대략 한 4, 5cm 정도 떨어진 부분, 아니면 혹은 한 이 정도 되겠어요. 한 10cm 정도. 사람에 따라 손의 위치가 좀 다르니까요. 그거를 타겟 라인과 평행하게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발의 위치에 평행한 요 타겟 라인과 평행한 곳에 요것을 놓습니다. 요 샤프트를. 뭐 얼라이먼트 스틱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되죠. 자, 방금 알려드린 방에다 요 샤프트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어드레스를 했다 이겁니다. 이 어드레스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A자 형태를 하게 되면 이쪽이 너무 그 영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왼쪽으로 쏠린 듯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요 어드레스 하실 때 살짝 이렇게 우측으로 아주 조금 이렇게 기울여준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립을 잡았을 때 왼손보다 오른손이 내려가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놓으세요. 가볍게. 그래서 이제 테이크백을 하게 되는데, 테이크백을 하게 되는 데는 그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코킹에 따라서 약간씩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쓰는 분, 이렇게 코킹할 때 손목을 좀 쓰죠. 일명 얼리 코킹. 두 번째, 일반적인 게 이 정도겠죠. 이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로 선수들, 즉 유연함이 굉장히 몸에 배어있는 일반 아마추어들이나 뭐 프로 선수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크게. 이런 식으로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마추어 선수들이 볼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이 프로 선수들이 하는 이 큰 동작을 하게 되면, 물론 비거리도 많이 나고 어깨통도 많이 나고 해서 그 비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기본적으로 아마추어 선수들은 요거를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의 어느 정도 맞는 그런 테이크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사실 추천할 만합니다. 요 얼리 코킹 하는 거. 지금 각도를 보시면 왼손과 오른손. 제가 그 푸시업 골프 아카데미에서 가르쳐 드릴 때 보통 초보자들한테 왼팔과 이 샤프트가 가만히 봤을 때 직각 형태 정도를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저만 혼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그 느낌이 났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봤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레슨 프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요즘도 추세가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김프로도 과연 그렇게 틀리지는 않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응용하면요,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왔을 때 오른손을 많이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왼손을 써가지고 너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건 프로들의 스윙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이만큼만 올라오게, 이 왼손과 왼팔과 이 각도를 좀 봐보세요. 이 정도로 올라오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올라왔으면 일단 몸통 스윙이 이미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요. 어깨 턴도 웬만큼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만 올리면서 어깨만 돌려주면 되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어깨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리하게 이렇게 빼가지고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 다 무너지고 어깨도 다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몸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얼리 코킹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롱아이언 칠 때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초보자들 경우에는, 초보 골퍼는 너무 크게 가려고 그러다 보면 이 몸도 많이 무너지고 일단 볼도 잘 안 맞고 하니까 이 짧은 아이언의 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짧은 아이언이 좀 치기가 쉽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테이크백이랑 백스윙 할 때 이 아크가 작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6번이든 7번이든 무슨 5번이든 들고 있으면 내가 좀 초보다 그러면 테이크백을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해서 올려주는 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렇다 이제 나중에는 추구해야 될 방향은 이런 거겠죠. 이 너무 짧은 것과 너무 긴 것의 중간. 이 헤드의 위치를 잘 보시면 얼리 코킹을 하면 헤드가 여기 와 있고요. 여기. 일반적으로 크게 스윙을 하면 헤드가 좀 멀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형태가 좋다는 거죠. 이거나 이렇게 올리거나 혹은 이렇게 올리고, 너무 이렇게 가시는 건 별로 그 비추입니다. 비추. 그래서 요 앞에서 보는 각도는 요 정도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혼자 어떻게 하냐, 거울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거울을 앞에다 놓으시고요. 내가 클럽이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요거를 계속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스윙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걸 나중에 다 연결하면 되니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테이크백,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어드레스를 너무 A자수 형태로 쓰지 마시고 살짝만 옆으로 해줘서 얼리 코킹을 하거나 이 정도. 얼리 코킹은 사실 나중에 그렇게 추천을 하기는 좀 힘든데요. 뭐 볼이 좀 치기 쉬우니까 초보자들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볼이 더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이 더 잘 맞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자기의 어떠한 그 목표는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1번을 만드세요. 샤프트가 너무 땅하고 평행하지 않게. 이거는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프로의 스윙입니다. 일반 아마추어는 한 이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샤프트의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깨도 충분히 돌아야 되고요. 여기 또 잡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후면 한번 보시죠. 후면. 자, 이번에는 후면의 경우인데요. 후면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거 각도 잘 맞춰주시고요. 요 자기 발보다 살짝 앞에 이 손이 떨어지는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자, 후면의 경우는 이것도 잘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보여드릴게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샤프트 보이시죠?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샤프트에 비해서 이 타겟선상에 대해서 너무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테이크백 하나가 잘못돼서 백스윙이 만약에 이렇게 가는 거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그 하지 말라는 치킨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이크백을 했을 때는 요렇게가 어떻게 했냐, 발 앞에 있는 샤프트와 요 샤프트, 들고 있는 샤프트와 내 왼팔과 타겟 라인이 거의 일치하게끔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즘에 프로 선수들 중에 장타를 치는 선수들은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많이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 선수들의 스윙은 가급적이면 따라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참고만 할 뿐이에요. 너무 쫓아가다가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부상의 위험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공도 잘 안 맞아요, 사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백스윙을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만들어주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요 헤드의 각도인데요. 요 가까이 좀 볼게요. 요 헤드가 살짝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게 좋아요. 요거보다는. 요게 이제 오픈된 헤드고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헤드고, 요게 닫힌 헤드죠. 그래서 살짝, 아주 살짝 기울여 주시는데요. 요렇게 해야 되는 이유라고 그럴까? 요렇게 해야 되는 요렇게 만들어지는 원인이 뭐냐면요. 맨 처음에 그립을 잡을 때 요거 알려드리면, 그립이 요게 일반적으로 잡는 내추럴 그립 아닙니까? 요걸 기준으로 요게 되는 거. 요게 위크 그립이죠. 그 다음에 이게 스트롱 그립이에요. 그럼 그립에 따라서 요 테이크백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한 훅그립을 잡은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덮여지죠. 완전히 이렇게 그 클럽이 닫히죠. 이게 바로 훅이 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물론 초보자들은 이렇게 해도 슬라이스가 납니다만, 위크한 그립을 잡게 되면 위크하게 잡았죠. 이렇게 위크한 그립을 잡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클럽이 열려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는 거, 이런 느낌이 나면 정답인 거죠.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게 샤프트, 요 타겟 라인과 내 왼팔과 샤프트가 이렇게 일치하게 해서 이 힙턴이 끝난 상태에서 어깨를 돌리면 위로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올리면서 돌면 이 자세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연습하는 법은 거울을 보시고, 거울을 놓고 이 거울을 이쪽에다 놓으시고 정면 한번 해보시고 후면을 해본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올라가는지, 이거 아주 지루한 연습인데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번 정도 한 다음에 웬만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실 때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일단 하시고 보기 하고 보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레슨은 상당히 간단한 레슨이었는데요. 그 타겟 라인에 대해서 테이크백을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그 하나의 폼을 완성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정도를 만들어라. 무조건 이렇게 프로들처럼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렇게 얼리 쿠킹. 중요한 건 내가 몸턴이 살짝 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뒤에 봤을 때도 클럽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하거나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추럴 그립을 잡았을 때는 살짝 이렇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훅 그립을 잡았을 때는 이런 각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훅 그립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위크 그립은 너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적당한 건 이 정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스윙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의 그 시발점이죠. 시발점이 아니고 시발점은 뭐냐면 일단은 어드레스를 잘하자. 어드레스 너무 이렇게 나중에 다시 어드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드레스를 잘 해놓고 나서 테이크백에 좀 신경을 써 주신다면 일단 백스윙이 쉽고요. 백스윙이 쉬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운스윙이 쉬워져요. 다운스윙이 쉬워지면 당연히 볼도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볼이 안 맞는다 그래서 그 임팩트 연습만 주구장창 하지 마시고, 원인은 그 이전에 있으니까요. 그 이전에 그 연습을 많이 해 놓으시고, 그걸 좀 머리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몸으로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슨 어떠셨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느낌의 연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뭐 거울을 뒤에서 놓고 좀 촬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거울과 거울이만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좀 더 생각을 해서 그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방법을 따로 영상으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 영상이 올라가는, 블로그에 올라가는 시점이 2월이 좀 지나서 그 부셔골프배 골프존 전국대회가 한창 중인 그 월요일쯤 되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그 참가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얘기하듯이 참가를 하겠다라고 먼저 쓴 게 장땡이 아니고요. 일단 그 100명 안에, 선착순 100명 안에 무조건 프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품이 한 30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모델들한테 좀 주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그래도 30개가 넘는 상품이 있으니까요. 3분 중에 한 분은 받지 않을까요? 자, 많이 참가하시고 그 다음에 김프로의 부셔골프 아카데미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좋은 레슨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